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항암 치료 첫 번째 영상에서 유방암의 항암 치료는 융단 폭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아군 적군 식별 없이 그냥 다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바보는 아니죠. 독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쓰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세포들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암치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암치료는 세포 분열을 막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근데 정상적으로 성인들이 됐을 때 세포 분열은 굉장히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의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들에 있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의 분열 속도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효과가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빠르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그리고 위장의 점막세포, 그리고 조혈세포입니다. 이 세 가지 세포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분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항암제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머리카락을 말씀드리면 유방암의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항암제를 맞기 시작한 다음에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홀라당 다 빠져요. 하나씩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우울하고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머리를 깎고 시작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순간부터 동시에 모근이 다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다 끝나면 대부분 다 납니다. 두 번째는 위나 소장 이런 데에 점막세포들이 있어요. 이 점막세포들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액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 소화액은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위벽 같은 것도 다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호하는, 그리고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막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받아요. 구토, 소화불량, 속쓰림, 미식거리고 입맛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해골처럼 말라가고 그러는 게 음식물을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조혈세포, 특히 면역세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은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애가 생기고 또 죽고 생기고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게 항암제의 직격탄입니다. 항암제를 맞고 나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됐을 때 더 이상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절대적인 면역세포들, 우리가 백혈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백혈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면역력이 완전 빵이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의 수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조혈작용을 촉진시키는 주사도 맞고 면역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유방암의 항암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흔한 합병증이 되고요. 그 밖에도 통증이라든지 기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무기력하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수술, 방사선 치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항암제도 3주 간격으로 4번을 맞아요. 그러면 그게 12주거든요. 그러면 항암제를 맞고 나서 당일날은 괜찮지만 그 다음날부터 아주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진이 빠지는 치료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은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부작용들을 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